안녕하세요. 혼자 일요일 글 쓰는 푸들 동구 엄마입니다. 오늘은 2020년 결산을 맞이해서 이제 프리랜서의 삶과 코로나19에 대해서 한번 이제 총 결산해보는 자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많은 분들 또 직장을 벗어나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업을 만들어 가시면서 일을 하시는 프리랜서 분들, 1인 기업가 분들, 그 다음에 자영업자 분들, 또 예술가 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안을 헤쳐가는 좀 챌린지한 그런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저의 한 해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 한 해를 통해서 어떤 거를 배웠는지, 그리고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갈 건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고요. 그냥 지나간 2020년의 소회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2019년 말이죠. 2020년 트렌드 책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해서 봤었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이제 더 이상 30대 초반이 아니고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도 조금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가만히 있어서는 그런 흐름을 쫓아가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 책도 열심히 보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런 준비들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2020년 1월이 되면서 굉장히 보무도당당하게 많은 일들을 벌였거든요. 그리고 뭐 새롭게 계약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그래도 프리랜서 6년 차니까 조금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금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변화가 2020년 1월까지는 유효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까지는 일주일에 강의는 이제 한 2번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수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 스스로 집필과 강의를 어느 정도 이제 분배를 해서 하지 않으면 집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고 그건 또 제 본업의 그런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1월부터는 뭔가 강의가 조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글쓰기 강의도 이제 2번 진행을 하면서 이제 금요일에는 서울에 가서 독서 모임도 직접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제 강의를 또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첫 해를 보냈습니다. 첫 달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계약한 책이 마무리가 또 1월 30일까지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필 마무리까지 하느라 진짜 새해 첫 달은 굉장히 바쁘고, 내가 조금 계획한 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되게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신 변수가 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2020년 2월에 코로나19가 분명히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이게 좀 많이 퍼지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일을 다 접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실 그때는 많은 분들이 아직 뭐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정보라든지 경험자의 그런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다들 굉장히 패닉 상태로 굉장히 방황하던 시기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 역시도 그래서 이제 2월이 딱 되자마자 제가 이제 강의를 가던 곳이 한 곳이 아예 문을 닫게 되면서 이제 강의도 취소가 이제 자연스럽게 3월 강의가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서로 좋자고 하는 모임이잖아요. 근데 좀 위험하게 진행하는 건 조금 아니다 싶어서 그것도 그냥 계속 연기를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아예 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월 중순부터 일이 뚝뚝뚝뚝 끊기는 이제 시기가 찾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잠깐 2주나 3주 정도 멈추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뭐가 그렇게 타격이 있냐라고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모객이라는 것을 조금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여파가 있으면 그 여파가 생겨서 일을 못하는 동시에 다음 일에 대한 모객을 동시에 진행을 하지 못해서 한 번 이런 전국적인 유행이라든지 유행세를 타게 되면 꼬박 2달을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2주나 3주 셧다운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2달 정도의 피해를 조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월, 5월, 8월, 그 다음에 11월에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좀 보내게 됐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 또는 이제 제가 쓴 글, 책에서 이제 밝히기는 했지만 제 스스로가 모임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하고 또 새로운 것에 영감을 받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집안에서 뭔가 일을 기다리고 이 시기가 지나가는 거를 내가 견디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나날들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는 동안에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대신에 제가 식물 기르는 거에 조금 취미를 들여가지고 반려식물을 가꾸면서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5월부터는 뭐 대유행이 오더라도 이미 사람들이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라는 게 어떤 이제 형태의 이제 질병이고 바이러스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지식이라든지 상식이 쌓이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누그러뜨려지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정상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좀 보여서 저 역시도 5월 이후부터는 좀 일을 2달 쉬더라도 그 안에서 조금 지혜롭게 시간을 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페이스 쉴드를 뭐 착용한다든지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이런 장비들을 조금 철저히 하고 뭐 열 체크, 거리 뛰어앉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프라인 강의도 안전하게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그래 조금 더 나은 상태에서 조금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제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상황에서 좀 어떻게든 어르신들의 좀 지혜를 배워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살아온 기간이 한 35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저보다 이제 뭐 2배, 3배 사신 분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변수를 조금 겪으셨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대비책, 그 다음에 지혜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여쭤봤는데 그분들도 내가 6.25는 경험했지만 이런 거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뭐 나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는 정말 개인이 어떻게 굉장히 노력을 하고 대비를 하고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도 헤쳐나가거나 이거를 극복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조금 많이 내려놓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코로나19라는 사태 속에서도 내 일을 조금 해 나가고 일상을 지켜나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나의 삶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결코 개인의 문제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좀 위험한 생활을 한다든지 하면 개인의 문제 있겠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뭐 방어를 하고 내가 조심을 했는데도 뭔가 나의 삶이 나아지지 않거나 조금 불행한 일이 생겼어 하면 그거는 진짜 자연재해급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삶에 대한 인식이나 관점에도 변화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이렇게 일들을 좀 잘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겨울 대유행이 다시 또 일어나면서 12월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쉬고 있는 상황이고 1월 달에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조금 더 활동을 하게 될 것 같고 지필에 조금 더 비율을 두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21년 1월도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코로나19와 함께한 한 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그래도 저는 5년 정도 기반을 쌓아왔고 점프업을 하려는 상황에서 약간 제동이 걸린 상태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는데 이때 창업을 하시거나 이때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던 힘든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너무 나쁜 일, 너무 좀 안 좋은 해로 기억되지는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20년 프리랜서, 6년차 프리랜서의 삶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조금 해나갈지 정리한 내용들을 조금 공유하고자 해요. 제가 언젠간 혼자 일하게 된다라는 저의 저서에도 조금 밝혀냈던 내용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면 엔잡러의 삶은 필수다라고 조금 주장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거래를 주로 하던 곳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뭔가 하던 일이 어그러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과 상호 보완이 되는 다른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에 일대 혁신이 왔습니다. 엔잡러를 하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대신에 내 일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일들을 엮어서 할 때는 반드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역을 나눠서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과의 상황에서는 사실 오프라인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엔잡을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내가 만약에 서점을 운영하면서 글쓰기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커피를 판매했어. 그럼 이 세 가지가 모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엔잡러를 하실 때 앞으로는 온라인의 영역에서 하는 일, 오프라인 영역에서 하는 일을 조금 나누셔서 같이 병행하시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뭐 집필을 하는 사람이야, 강의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강의 내용과 관련된 제품이나 상품, 교재 등을 스마트 스토어 등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영상을 찍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엔잡으로 조금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상관없는 일을 하고 싶다 하시면 내 본업을 하면서 뭔가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컨텐츠나 물건들을 조금 만드셔서 그거를 수익으로 연결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다른 일을 하시던 분들이 나의 취미를 살려서 뭐 키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에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 관심사를 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작은 모임이라든지 온라인 강의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험을 조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분산을 해야 확실히 이런 불안정한 시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에 조금 엔잡러로서도 살아남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제가 하는 영역들을 조금 정리를 전반적으로 하고 조금 파일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 강의도 아예 세팅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이야기 나누는 것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글쓰기 수업 자체를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조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12월에는 조금 준비하고 다듬고 이제 실천해 나가는 그런 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뭔가 나름의 노하우가 쌓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남는다면 저는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닥치던 간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느끼게 됐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2021년에 어떠한 비전을 조금 그리고 있는지 너무 거창하죠. 어떠한 저의 일의 모습, 삶의 모습을 꿈꾸고 있는지를 조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번 달에 차근차근 온라인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세팅을 하고 런칭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4일에는 이제 텀블벅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써왔던 그 소설 단편을 모아서 단편집을 이제 펀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조금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독서 모임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것들을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매달 한 편씩 소설을 쓰고 완성하는 월간 동구라는 프로젝트, 이제 하반기에 잠시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멈췄었는데요. 그것도 2021년에 다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글이라는 본질에 다가서려고 하는 노력을 좀 멈추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는 조금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궁금하실까 봐 같이 조금 나눠 보려고 해요. 개인적인 삶에서는 저는 올 한 해 이제 자연의 감사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레슨으로 이제 춤도 배우고 이러면서 이런 액티비티들을 적어도 한 달에 한 개씩은 계속 약간 도전해 보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의 삶이 일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끊기더라도 그 재미를 계속 가져갈 수 있게 하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현재는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도시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러한 주거 공간도 지금 사실 이동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고 마음의 준비와 더불어서 이제 임장이라는 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정도만 조금 소개시켜 드릴 것 같고, 제가 어디로 이사를 가고 공간을 옮기더라도 하는 일은 같겠지만 조금 더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동식물들과 조금 더 호흡하는 삶을 조금 살아보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그 광역시에서 태어나가지고 광역시에서만 이제 성장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삶의 형태에도 조금 변화를 조금 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정리해 보고 올 한 해 제가 느낀 점도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그거를 통해서 2021년에 대한 전망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꾸려 나가기를 조금 희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제가 날짜를 세 보니까 보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은 보름도 열심히 잘 마무리를 하고 또 이제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래도 한 해 동안 수고했다. 열심히 살았다. 잘 버텼다. 이런 것들을 자축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고요. 실은 제가 계속 나누고 싶어서 이미 간질간질한 이제 주제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